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허영 교수라고 아십니까? 경희대 석좌 교수고 헌법학의 대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말이죠, 그 헌법책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김철수 헌법학, 그다음에 권영성 헌법, 또 허영 헌법, 이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뭐 허영 교수 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허영 교수도 상당히 이제 헌법학계에서 3대 거성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도 현역같이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시고 또 집필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있는데요. 지금은 석좌 교수라는 것은 이제 명예 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허영 교수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 4로 지금 기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각은 됐지만 4대 4가 나온 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을 했고, 이 위원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를 했다. 지금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된 것부터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었다,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취임 이틀 만에 된 거야. 아니 뭘 잘못할 시간이 있었으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었다. 지금 헌법학의 대가가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남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아직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등 9건이 계류 중이다. 이진숙 거 말고도 9건, 이진숙 거까지 10건이었거든요. 모두가 국회를 장악한 더블당이 다수 의석으로 악용한 탄핵소추다. 국회를 장악하고 무조건 150석만 있으면 보낼 수 있으니까. 물론 대통령은 200석이 필요했지만 한동훈의 배신에 의해서 200석이 대통령을 알고 계시죠. 심지어 내란죄를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나서는 헌재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빼달라고 신청했다. 허영 교수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 지금 허영 교수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이 탈법적인 신청을 수용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헌정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가장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리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도 헌재는 공정과 신중보다는 신속성만 강조한다. 그 문영배가 쓴 옛날에 그 SNS 글을 봐도 절차보다는 뭐 공정보다는 어떤 때는 신속성이 중요한 때가 있다. 딱 맞아요. 벌써 헌재 이때 이런 거 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걔의 생각이 이 공정은 관심 없는 애야. 걔는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야 우리 편이면 시간 쭉쭉 끌고 말이야, 우리 편 아니면 말이야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날려버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허영 교수님께서도 헌재는 공정과 신중보다는 신속성만을 강조한다, 왜 그러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번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기각 결정을 통해 헌재가 왜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서 석연치 않은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뼈 때리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 4 나오는 거 보니까 요 헌재 재판관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서 불공정한 진행을 하는지 알게 됐다. 그렇죠.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야. 여기서 모든 게 드러난 거야. 어떤 놈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영배는 말이죠, 뭐라고 말했었냐면 국회가 잘못했다는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헌재 방통 그 헌재가 얘기한 것이 방통위원장의 그 인원이 정원이 5명이거든요. 근데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2명밖에 없으니까 2명이 의결을 했거든요.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헌재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문영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2명밖에 없는 게 국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국회가 잘못한 건데 왜 이진숙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영배는 적어도 이진숙 편을 들고 있으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국회 편을 들고 이진숙을 파면하라고 하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한 거지. 앞다르고 뒤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허영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 4대 4 나오고 나서 보니까 왜 헌재가 석연치 않은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그것만 편파적인 진행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헌재법 32조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수사 중인 사건 기록 같은 거는 송부받아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막 그냥 받아보잖아, 이미선이가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말고도 사실은 말이죠, 그 헌재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준용한다는 말은 그걸 갖다 쓴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일괄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일괄 변론 기일을 지정하려면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근데 의견도 듣지 않고 막 그냥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법을 막 어기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허영 교수 얘기가 그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진숙 요거 보고서 저것들이 저거 편향된 어떤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4대4로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결정이다. 이념에 따른 딱 그 결정이라는 거지. 이 위원장의 탄핵 인용을 주장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흔히 좌편향으로 알려져 있다. 요 지금 4명은 좌편향으로 알려져 있는 놈들이라는 거지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정정민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말도 있는데 아닌 것 같아. 윤 대통령이 임명한 거는 지금 정영식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또 이제 대법원장이 한 김복형하고 그런 정도는 그런데 이 정정민은 확실히 저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헌재는 지금 재판관들이 이런 이념적인 부포에 영향을 미칠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정하려고 서두른다. 누구 말하면 마은혁. 이 마은혁 완전히 이제 PD 계열이라 가지고서 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애를 갖다가 지금 임명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 중 나머지 1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회가 청구한 사건이다.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걸 2월 3일 날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다. 신속히 결정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다. 헌재는 지금 8인 체제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계류 중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그를 보충해서 재판관 구도를 5대4로 바꿔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엿보인다. 일단은 지금 4대4가 나왔잖아요. 그럼 한 놈, 그 마은혁 들어오면 5대4가 되잖아. 그럼 이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만 어떻게 구워 삶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나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상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우연적인 직무행위를 반복하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 그렇죠. 니들이 우연을 확인하는 것뿐이지 확인했다고 그래가지고서도 최상목이가 반드시 얘를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지. 그거는 확인행위에 불과한 권한쟁의 심판의 성질과 확인 비강권 재판인 헌법재판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헌법재판은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집행력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안 했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집행력이 뭐예요? 여러분 돈 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나잖아요. 확정되잖아요. 그럼 안 주면 어떻게? 집달리가 그냥 들이닥치잖아요. 경매해버리잖아요. 근데 헌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설사 우연이라고 확인해도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우연이다. 그렇게 판결 나도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하면 그만이야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가 국회 측에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최 대행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최 대행이 탄핵의 위협에 굴복해 재판관을 또 임명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그에 대한 탄핵도 엄청난 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가 헌법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인 행위였다. 그렇죠. 무슨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합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보다 민족 정당성이 더 취약한 이순희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여야가 1명을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2명을 추천해서 이 관습법을 어겼다. 헌재의 구성에 관한 이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가 자신의 속보이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누구도 그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확립된 법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 어떤 그 확립된 법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헌법학자로서 그야말로 헌법의 대가로서 헌법재판관들도 다 이 허영 교수 책 보고 공부한 놈들이야 다. 허영 교수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헌법학에서. 그 헌법재판관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러니까 딱 니들 정확히 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언론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헌법 수호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뻘짓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쟤들이 우연 어쩌고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임명할 의무는 없으니까 임명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은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허영 교수 역시 노익장을 과시하고 멋진 그런 어떤 글을 써줘서 정말 멋지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강신업 TV입니다.